자, 안녕하세요. 국어 페이스메이커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바뀐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자, 이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서 고입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 대입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김민준이고요. 현재 인강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현장 강의들은 모두 대치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쌤이 현장 강의에서 실제로 수능 수업과 내신 수업을 모두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무엇을 학습해야 하고 또 어떤 시기에 아이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를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소상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수업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슬로건도 국어 페이스메이커라고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중3 요 시점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지 고입 전에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건데 첫 번째입니다. 자, 2028 대입 국어 교육과정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국어 이전에 우리 등급제가 바뀌었습니다. 자, 9등급제였던 기존의 것이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언뜻 생각해보면 1등급이 원래는 4%였는데 10%로 늘어났으니까 1등급을 맞는 것은 수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자, 요 구간을 잠깐만 보세요. 바뀐 교육과정에서 2등급을 맞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2등급 후반이거나 4등급 초반, 중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뽑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2등급이 성적표에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2등급이야 라고 생각해 주기보다는 4등급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극상의 대학을 가겠다 또는 상위권의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아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실제 2등급을 맞게 되면 4등급의 취급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조금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해보면 수능에서 선택형이던 시험이 통합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자, 우리 공통과목으로 문학과 독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모두 치렀었어요. 그래서 17문제씩에서 34문제를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자, 화법이라는 것은 말하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작문이라는 것은 글쓰기, 이런 거고요. 자, 언어라는 것은 문법, 매체라는 것은 어떠한 매체, 종이 매체인지 전자 매체인지에 따라서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과목인데, 자,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11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총 45문제로 수능을 치렀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문제점이 뭐였냐면, 자, 문학하고 독서는 공통이니까 괜찮은데, 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과목이 있고 불리한 과목이 있었어요. 우리 대학을 갈 때는 원점수 100점 만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라고 하는 평균에서부터 벗어난 점수로 계산해서 대학을 가거든요. 그런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우리 언어와 매체가 지속적으로 조금 더 어려웠어요. 문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언어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했다라는 거죠. 물론 공부하기는 언어 매체가 더 어렵습니다. 문법이 어려워서.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언매를 선택했던 친구와 화작을 선택했던 친구 둘 중에 자, 언매를 선택한 친구는 만점의 점수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마치 연좌제처럼 문학과 독서의 배점도 더 높은 것처럼 취급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고자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통합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떤 과목은 빠졌어요? 매체라는 과목은 빠졌네. 그치? 매체는 원래 기존에 선택형 이전에 없었던 과목인데 선택형에서 새로 들어온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매체를 빼고 기존의 통합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과목 편제도 화법과 언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 문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자, 1학년에서는 자, 국어 1, 2, 1학기, 2학기에 요 공통국어를 학습하게 돼요. 이 공통국어는 요 과목들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매체까지.
그래서 조금씩 맛을 봐라. 국어 전체를. 이런 학년이 바로 1학년이고요. 자, 2학년으로 가게 되면 일반 선택 과목들을 학교마다 커리에 맞춰서 선택하게 되는데, 자, 우리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중에서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때부터는 커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이때는 일반 선택 과목 중, 자, 3개 중 그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2학년 때 아마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셋 중에 하나를 남겨놓을 텐데, 이 셋 중에 하나는 아마도 화법과 언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요. 자, 3학년 커리에 넣어놓긴 하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학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일단 1학년에서는 이 모든 과목이 다 들어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우리 실제 이제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주변에서 혼란을 조장하는 부류들도 조금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전의 교육과정을 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뀐 교육과정만을 접하고 있는데 우리가 혼란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지. 이전 교육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혼란한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 중3으로서 우리가 뭘 혼란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바뀐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혼란할 필요 없이, 1학년 때는 국어, 영역 모두를 학습하는구나. 2학년 때는 우리 학교가 이러한 과목들 중에 2개를 선택해서 학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국어의 본질적인 능력을 키우시려고 조금 노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내신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네가 이해했다면 또 다른 내용에 한번 적용해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내신은요, 기본적으로 지식이 기반이에요.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미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내신의 기본 목적이고요. 그런데 자, 수능형, 암기형, 내신형 이런 문제들이 출제는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일례로 수능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시험지에 출제됐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운 내용과 잘 접목할 수 있는가. 예를 든다면 현대시를 하나 배웠는데 이 현대시와 주제의식이 비슷한 또 다른 시를 주고 이 시와의 차이점을 비교하게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이제 결국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식이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신에서는요, 학교 수업을 굉장히 잘 들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세모라고 하면 세모라고 정답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고요. 자, 수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사고력이 관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수능 시험 범위가 현재로 친다면, 우리 아직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교과서로 친다면 이 교과서 전체가 수능 시험 범위고요. 그리고 플러스 EBS 연계 교재들, 3학년 때 나오는 EBS 연계 교재가 수능 시험범인데, 선생님이 문학만 예로 들어본다면 문학의 교과서 전체에 있는 작품의 수를 선생님이 조교쌤들 연구진을 통해서 세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몇 개냐면 1047개예요. 1047개 작품을 여러분들 내신 공부하듯이 달달달달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공부했다 손 치더라도 자, 수능에 이것들이 많이 출제되느냐? 아니요. 작년에는요, 한 작품도 출제가 안 됐고 재작년부터 3년간은 한 작품씩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있는 교과서 작품을 내가 달달달달 학습할지라도 그래도 수능엔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문학 작품을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작품을 그냥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중요한 거지, 자, 이 작품을 내가 완벽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기반인 것이 아니라 사고력이 기반이에요. 그래서 자, 낯선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험이고, 또 하나 독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험이 바로 수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낯선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갖추고 그거에 따라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는 것이 결국은 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능에서의 이 능력이 사실은 내신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내신에서 평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평균 한 70점에서 80점 사이 정도 되거든요. 국어는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교생 중에서 우리 70점에서 80점 사이, 다시 얘기하면 이 지식 기반으로 하는 문제는 거의 다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경쟁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올해 24년도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몇 개 가지고 와봤어요. 선생님이 실제 내신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들의 시험지고요. 학교 이름은 조금 가렸습니다. 자, 지금 시험지 잠깐 보시면 자, 시작품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얘는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기상자 보입니까? 이 보기상자의 내용을 내가 스스로 읽고 자, 이 내용을 이 작품에 접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보기상자의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해서 이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해요. 요 문제도 잠깐 볼까요? 3번 문제도 보시면 보기상자가 위에 있고 또 다른 작품을 줬어요. 이 작품은 학교에서 수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작품하고 이 보기상자를 접목해서 요 두 작품을 다시 판단해봐라. 또는 이 두 작품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분석해봐라. 라고 그러한 능력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에서는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만을 내가 온전히 학습했다고 해서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국어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도 잠깐 보시면 비문학인데요. 요 지문 학교에서 수업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기상자 잠깐 볼래요? 19번도 보면 보기상자 이만큼 있고요. 두 번째 보기상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지문의 길이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에 대한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이 없다면 내신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력 자체를 조금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것도 그냥 사례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요런 그래프를 사용한다든지, 보기상자에 또 다른 내용 넣는다든지, 자, 우리 지금 요 친구 요렇게 그래프 그려가면서 고뇌한 흔적 보입니까? 실제 내신에서도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건 또 다른 학교의 시험 문제인데요. 얘는 서술형이에요. 이 학교는 조금 특이해요. 서술형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을 줍니다. 비문학 지문을 주고 자, 한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끼 문제를 따라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도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식 문제도 20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것을 50분 안에 이 두 지문 세트를 모두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독해력을 학교에서는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한 내용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업하지 않은 내용도 네가 스스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이 능력치를 계속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입 전에 대비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등급을 위해서 진정한 국어 능력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텍스트가 있을 때 텍스트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하고 그 정보 처리를 통해서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 의도를 추론하는 거예요. 자, 봐봐. 선생님이 지금 사실 이렇게 텍스트 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을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놓으면 글을 읽는다. 정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이해한다. 아, 이런 말이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 의도를 추론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구나. 까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사고력인 거예요. 자, 예로 자, 아름다움이 선이라면 민준이는 악이다. 자,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선생님이요. 아이들한테 현장 강의하면서 막 물어보면 야, 아름다움이 선이라면 민준이는 악이다 라고 하면 이거 어떤 의미야? 그러면 아, 민준이는 추악하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추악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어떤 의미예요? 네. 자, 민준이는 아름답지 않다. OX X예요. 민준이는 추하다가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선하지 않다가 아니라 악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다가 아니라 추하다라고 의미를 도출해야 그것이 논리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름다움, 선, 민준이, 악이라는 정보를 처리한 뒤에 아,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내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결론을 어떤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라고까지 생각한 뒤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민준이는 아름답지 않다 또는 추하다라고 표현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전달했을까요? 무슨 조하려고요? 강조하려고요. 됐나요? 아,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었구나까지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간단하게 한 문장 그리고 한 구 이런 것들을 줬지만 자 전체 지문에서도 이 흐름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정한 국어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입니다. 자, 어휘력이에요. 우리 국어는 어휘가 조금 우리가 원어민이니까 하면서 어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조금 종종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요, 수능을 출제하거나 학교에서 내신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단어는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언어의 감각, 언어를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예를 든다면 우리 역설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모순을 떠올린다고. 그지? 그런데 자 역설이라는 단어에 힘주어 말하다, 강조하다의 의미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휘를 조금 꼼꼼히 챙기셔야지만 국어에서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문단 내에서 모르는 어휘가 3개 정도만 나오면 그 문단의 요지를 뽑을 수 없어요. 실제. 그래서 꾸준하게 어휘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잘 챙겨가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과 독서 개념의 숙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문학의 개념을 잘 다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어떤 문학에서의 개념, 표현법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왔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입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시, 소설, 수필, 극의 개념을 잘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에서의 개념이라는 건 2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독서력을 갖추는 거예요.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글을 장악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 비문학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 개념들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수요가 무엇인지, 공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능이나 내신을 출제하시는 그 선생님들이요, 당연히 수요 정도는 알겠지? 하고 그냥 수요에 대한 정의는 안 줘요. 그런데 내가 수요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개념들이 조금 있는데 경제나 법, 철학 영역에서는 반드시 조금 내가 챙겨야 되는 배경 지식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배경 지식을 다른 말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챙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 아까 이야기한 거요. 그 다음 이해력과 사고력까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갖춰야 진정한 국어 능력을 갖출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고1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자 우리 남들이 맞추는 것들은 거의 다 그냥 맞춰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변별이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고사별로 조금 정리해 가지고 왔어요. 1학기 중간 기말고사 때는 현대문학과 그리고 현대문법이고요. 자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고전문학과 또 고전문법 그리고 현대문법의 문법 요소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1학년에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영역은 그러니까 뭐랑 뭐인 거예요? 문학하고 문법인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때 문학 아까 언급했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은요 우리 기본적인 개념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왔을 걸로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그런데 문제에는 이 개념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시, 소설, 수필, 극에 해당하는 문학 개념은 꼼꼼하게 닦고 올라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전문학에서의 각각의 특성들도 조금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고전문학에서는 막 관동별곡 같은 작품, 실제로 고전시가인데 내가 모를 한자어, 그리고 사자성어, 그리고 낯선 사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교과서 페이지로 11페이지가량 됩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실제 이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야 타임머신 생기면 어디로 갈래? 하면 다 조선시대로 가는 때예요. 나 조선시대로 가서 정철 죽이고 올 거예요. 이런 때가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전문학의 각 갈래별 특성 정도까지는 꼼꼼하게 내가 학습을 해놓고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시험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체킹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자 1학년 내신은 문학하고 문법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읽는 능력치 키우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문법은 한 벌 학습하고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학의 개념과 원리라는 강좌 선생님이 준비해 놨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교재를 쓰면서 문학 개념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작품은 어떻게 읽어야 돼 라고 하면서 작품을 읽는 방법까지, 낯선 작품을 읽어가는 능력치까지 키워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의 개념과 실전에서요, 선생님이 문법 이론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끝날 때 대입 시험을 볼 때까지 이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의 개념과 실전 강좌를 통해서 미리 닦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학년에서 독서는 없어요. 실제 우리 3학년 선배들,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나 또는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 정도까지만 물어봐도 문학보다 독서를 더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을 훨씬 더 어려워해요. 우리 오답률 12, 수능에서 오답률 12 안에서 독서 문제가요, 7문제에서 8문제까지가 계속 포함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 1학년에서는 그 어려운 영역인 독서가 없어요. 지문으로 한 지문 정도 있거나 없거나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학년 교육에서는, 학교 교육에서는 독서는 거의 부재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수능에서는 훨씬 더 어렵다고요. 그리고 아까 사례로 문제를 보여줬지만 문제 안에서 보기 성질을 읽어가는 능력치는 독서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독서의 능력도 잘 키워 놓으셔야 하는데 정작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여러분들 요 시기, 중3 시기에 문학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훨씬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문학에만 줄줄줄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독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어려운 문제를 막 많이 틀립니다. 그럼 극상의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독서 능력은 잘 키우셔야 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독서의 개념과 원리라는 강좌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자, 요 강좌에서 어떤 구조, 어떤 화제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글을 읽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제재는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배경 지식까지 이렇게 같이 갖춰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선생님이 바뀐 교육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고입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조금 잡았습니다. 요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차분하게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그리고 바람직한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거고요. 고생들 많았고 이제 실제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